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대 편집장이 다른 데로 직장으로 옮기고 통일부 산하로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이 실시간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공산국가에서 벌어진 독재 타도, 자유를 외친 주민들의 항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라고 하면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북한도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공산국가이고, 물론 조선노동당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산당이라는 이름 대신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을 북한은 쓰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도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면서 노동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조선노동당으로 바꿨고 공산당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쿠바 공산당이 북한과 함께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를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땅크를 한 청년이 혼자서 수십 대의 땅크를 막았었던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되었죠. 그것은 1989년 6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천안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중국 인민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정치를 해왔던 수십 년간 1인 독재 체제 그리고 세습 정치를 해오고 있는 바로 쿠바 공산당에 대해서, 쿠바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사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쿠바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쿠바는 1950년대 말 바로 피델 카스트로가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6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던 것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피델 카스트로가 죽은 다음에는 죽기 전에 이양을 해줬죠. 병이 나서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자 라울 카스트로라는 바로 자기 동생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이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지금 라울 카스트로를 대신하는 대통령은 있지만 쿠바 공산당의 1인 독재 정치는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한 번도 94년 이후에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거나 반정부나 반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독재 정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그리고 쿠바도 북한처럼 정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족을 올고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쿠바는 또한 북한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독재를 반대해서 세습 정치를 반대해서 공산당 독재를 반대해서 바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제2 쿠바, 제2 아바나라고 할 수 있는 소도시까지 생겨날 정도로 쿠바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쿠바 심장부에서 자유를 외친 인민들이 공산당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아바나에서 시작된 시위가 산티아고와 대도시들이죠. 산타클라라라는 이런 대도시들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도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만 쿠바도 역시 그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규모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철권 통치를 했던 쿠바 공산당, 그것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쿠바 인민들의 단결을 중시했고 그리고 공산당주의에 철저히 묶어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자고 선전해왔던 쿠바,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쿠바도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수십 년간 경제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어느 정도 쿠바에 자유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라보다 오바마 정부 때 쿠바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풀고 미국과 쿠바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여행을 허가하면서 쿠바에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쿠바 인민들이 많은 미국과 다른 서방 세계에 문화가 들어왔고 자유를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독재 정치하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또다시 쿠바와의 그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또다시 경제 제재를 실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시절에는 쿠바 인민들도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쿠바 인민들도 제재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국경이 봉쇄되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전이 되고 식량이 떨어지고 생필품이 떨어지고 종전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쿠바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달라고 외치는 쿠바 인민들. 그 상황이, 쿠바 내부 상황이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지 쿠바는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분단 국가가 아니지만 분단된 국가보다 더한 미국과의 코앞에서 미국과 맞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미국에 대한 인권 제재, 즉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인권 제재, 인권 신장을 위한 쿠바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빌미로 우리 쿠바 인민들, 쿠바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바로 미국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미국에 돌렸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맞서는 쿠바 공산당과 피델 카스트로나 라울 카스트로 현재의 대통령이, 쿠바 대통령이 바로 반미 구호 아래 국민들을 묶어 세우고 결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쿠바 인민들의 의지도 반영된 결과 오늘까지 60여 년 동안 그 철권 통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철권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호시탐탐 침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옛 6.25 전쟁처럼 미국이 방심한 틈을 타서 북한을 침공하려고 있다는, 즉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림팩 훈련과 같은 미국의 이 연합훈련들은 바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 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은 먼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판문점에서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기미가 있던가, 또다시 우리 쪽에 군사적 도발이나 총포탄을 쏘게 된다면 나의 지시를 받지 말고 현장에 있는 전선 지휘관 사단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먼저 대응을 하고 보고하라는 선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북한이 공격하려고 한다든가 공격할 때에만 그렇게 먼저 대응을 하고 최고 통수권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보고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4만 회나 일으켰지만 그 중에는 가장 큰 군사적 도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전쟁 직전에 갔던 군사적 도발도 수차례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 인내성에 의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 신뢰를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해전이라든가 포격 사건, 해전이 아니죠. 일방적인 북한의 선제 공격이 있었던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것으로 빌밀해서 우리는 북한을 묵사발낼 수 있고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비극을 막자고 당시 정부나 우리 국군이 참았던 것입니다. 그때 전쟁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더라면, 즉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바로 북한이 줬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즉 휴전협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공격을 먼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전범자가 아니라는 조항문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6명의 전사자가 난 천안함 폭침 사건이야말로 정말 북한을 웅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 국군과 미군은 결국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옛 6.25 전쟁, 즉 1950년에 벌어졌던 6.25 전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는 휴전협정이나 종전협정이 없을 겁니다. 누구 하나 죽든지 살든지 아마 끝장을 보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북한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미국이 참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요지는 이렇게 쿠바 정부, 즉 쿠바 공산당은 미국을 빌미로 미국이 자기들을 선제 공격과 공격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짓밟으려 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쿠바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켰고 반미로 쿠바 주민들을 묶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미 항쟁이라는 구호를 들고 우리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쿠바 인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해왔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에 쿠바 인민들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으로 떠나간 많은 쿠바인들이 지금 뒤에서 쿠바 공산당을 전복시키고 쿠바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룩되도록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쿠바 전역에서, 그것도 가장 큰 도시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도 공산당을 반대해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옛날의 쿠바 인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쿠바와 체제가 비슷했고 그 환경이나 현실이 비슷했던 그 상황이 비슷한 속에서 모두가 반미 구호 아래 우리는 언젠가 미국의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전략으로 북한 주민들을 반미로 골기시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놓은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국가가 아니었다면 아마 북한이 6.25 전쟁 때 우리 한반도 부산까지 점령하고 여기에 공산체제를 이루게 해놨다면 지금 북한 공산당은 동구권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몰락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분단된 상태에서 무력을 군사분계선에 집결시키고 또다시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켜내야 된다고 선전하고 조선노동당주의에 단결하고 묶어 세웠던 북한.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바로 당 3차 전원회, 8기 3차 전원회나 이번에 진행된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인민이 아니다. 오늘의 북한의 인민들은 예전의 인민들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변했고 혁명의 세대도 변하고 간부 대열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대들은 식민지 통치 시대나 일제 식민지도 겪지 못했고 6.25 전쟁의 그 가열한 불길 속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 파괴된 6.25 전쟁 이후 전후복구 건설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천리마 대고전동에도 참여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바로 90년대 세대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쿠바에서는 본격적인 반공산당, 반정부 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달라고 요구하는 쿠바 인민들, 언젠가 북한 인민들도 쿠바 인민들처럼 반정부 시위에 골기할 날이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